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윤지우 선비는 서재에 홀로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윤대감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염이 하얗게 새 나비의 얼굴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요. 지우야, 오늘은 마을 잔치가 열리니 참석해보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늘 책만 읽어서는 세상 이치를 알 수 없느니라. 서책은 펼치기만 해도 그 속을 알 수 있거늘 사람은 한 명도 그 속을 헤아리기 어렵사옵니다. 하여 저는 서책이 더 편합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사람을 만나봐야 한다. 서재에서 그만 궁상 떨고 어서 나가보거라. 하여 윤선비는 아버지의 강권으로 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복의 윤선비, 자네가 지은 시 한 수 들려주시게. 윤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수십 명의 시선이 집중되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요. 입을 열었으나 말이 더듬어져 첫 구절조차 제대로 읊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그 어수룩한 모습에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윤선비는 입만 뻐끔거리고는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거참 아는 것도 많은 양반이 한마디도 못하는구려. 그러게, 벙어리가 되셨어. 벙어리 도령이구만. 자리를 황급히 뜨는 윤선비의 뒤에서 마을 사람들의 비아냥과 조롱이 들려왔습니다. 허나 윤선비는 반박 한마디 못하였지요. 그러고 다음 날 아침 윤선비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된 것입니다. 윤선비는 급히 아버지의 침소로 향했습니다. 윤대감은 창백한 얼굴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게 방 안에 울려 퍼졌지요. 지우야, 이리 가까이 오너라. 아비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구나.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곧 나으실 것이옵니다. 내 말을 들어라. 진정한 선비는 책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하느니라. 허나 너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 진정한 뜻을 모르지. 하여 내 오랜 벗 매화 선생을 찾아가거라. 그분에게 진정한 가르침을 받도록 하라. 윤대감은 힘겹게 손을 뻗어 벽에 걸린 오래된 매화 그림을 가리켰지요. 그리고 이 그림을 가지고 가거라. 윤대감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간격도 점차 길어졌고 이내 고요해졌습니다. 윤대감은 그렇게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도령님, 이제 가문의 기둥이 되셔야 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윤선비는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 윤선비의 집은 예전의 활기를 잃고 쓸쓸함만 가득했지요. 멀리 떨어진 친척들은 하나둘 교류가 끊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안에는 많은 빚이 있었습니다. 이를 갚다 보니 토지고 재산이고 대부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와중에 윤선비는 서재에 틀어박혀 현실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도령님, 박찬판 댁에서 혼사를 의논하고자 방문하셨습니다. 어서 나가보시지요. 무슨 혼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저희와 혼인을 맺으려 하겠습니까? 윤선비는 한사코 혼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김노인은 윤선비의 의사를 무시하고 박찬판을 모셔왔습니다. 내 딸과 혼인을 맺어 두 가문이 서로 도움이 되길 바라오. 윤도령의 학식이 뛰어나다고 들었는데 한번 이야기나 나눠보세. 그저 과찬이시옵니다. 저는 윤선비는 말을 더듬으며 얼굴이 붉어졌지요. 그의 어색한 태도에 박찬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안 되겠구만. 학식이 아무리 뛰어나봐야 무엇하나. 사람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 아무래도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네. 결국 박찬판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떠났습니다. 윤선비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도령님, 이제 저도 떠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모실 수 없어 죄송하옵니다. 김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윤선비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져 있던 윤선비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매화 그림과 몇 권의 책을 짊어지고 한양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평생 마을을 벗어난 적 없는 그에게 이것은 엄청난 도전이었지요. 윤선비는 서툰 손길로 옷을 개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도포를 접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리고 다시 집어 올리려다 책 더미를 쓰러뜨렸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천치로구나. 그럼에도 윤선비는 힘겹게 떠날 준비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기 전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아버님, 못난 아들이 길을 떠납니다.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좀 더 당당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유언대로 매화 선생도 찾아뵙겠습니다. 윤선비는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길에서 행상인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행상인들은 어리숙하기 그지없는 윤선비를 보자 어딘가 측은지심이라 들었는지 살갑게 대하였습니다. 젊은 양반 한양으로 가는 길인가? 우리도 길이 같은데 같이 가세나? 자네 같은 얼뜨기는 혼자 뒀다가는 자칫하다간 큰일이 나겠어. 길은 험하고 도적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 윤선비는 감사함을 표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상인들은 이 젊은 청년이 썩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다소 소심하지만 선하고 총명한 눈동자에 끌렸습니다. 그렇게 행상인들과 윤선비는 길을 함께하였습니다. 윤선비는 행상인들과 함께 여행하며 많은 것을 듣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줄곧 지내왔던 서재가 얼마나 좁아터진 세상이었는지 절감했지요. 기나긴 여정 끝에 한양에 도착한 윤선비는 난생 처음 보는 복잡한 거리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행상인들과 헤어진 후 홀로 길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시장 거리는 그가 살던 조용한 시골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큰일이다.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구나. 윤선비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귀에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옷차림의 여인이 누군가에게 쫓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여인은 2명의 거친 사내들에게 추격당하고 있었지요. 윤선비는 순간 본능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청아가 지나치는 순간 그녀의 손목을 잡아 자신이 숨어있던 처마 및 그림자 속으로 끌어당겼지요.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쉿,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윤선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본능적으로 여인을 도왔지만 갑작스럽게 거리가 좁혀졌기 때문입니다. 윤선비는 자신의 대담한 행동에 스스로도 놀라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이 지나간 후 여인은 윤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이에게 도움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도령께서는 한양 사람이 아닌 듯하옵니다. 방금 시골에서 올라왔습니다. 길을 찾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좀 안내해드리지요. 은혜는 갚아야 하는 법이니까요. 저는 청아라고 합니다. 청아라는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윤선비를 이끌었습니다. 윤선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의 가슴 속에는 낯선 용기와 설렘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청아는 윤지우를 한양의 작은 다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쑥맥 윤선비는 생전 처음 이렇게 가까이서 아름다운 여인과 대화하는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도령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한양이 처음이신 듯하옵니다. 남쪽 고을에서 왔소. 한양은 처음이라 모든 것이 낯설구려. 윤선비는 말을 잇지 못하고 차를 들어 올렸으나 긴장한 탓에 그만 손이 떨려 차가 옷자락에 쏟아졌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차를 닦다가 책 몇 권을 바닥에 떨어뜨렸지요. 걱정 마십시오. 청아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책을 주워 건넸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윤선비의 손에 스쳤습니다. 윤선비의 심장이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도령께서는 학식이 높으신 듯합니다. 이런 책들을 읽으시니
분명 뛰어난 선비이시겠지요? 그저 책을 좋아할 뿐이요. 학식은 아직 부족하오. 겸손하시군요. 그런데 한양에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윤선비는 잠시 망설이다 아버지의 유언과 매화 그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매화 그림을 언급하자 청아의 눈빛이 변했지요. 매화 그림이라 하셨습니까? 혹시 그 그림을 볼 수 있을까요? 윤선비가 조심스럽게 매화 그림을 꺼내자 청아는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그림은 매우 특이하네요. 실은 저는 매화원이라는 기방의 기생입니다. 어쩌면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시면 더 많은 것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화원이라고요? 윤선비의 눈이 커졌습니다. 매화원이 어쩌면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 윤선비는 청아의 안내로 매화원이라는 한양 최고급 기방에 발을 들였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화려한 곳에 들어선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기생들이 오가고 고급스러운 음악 소리가 흐르는 공간은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주인마님께 인사드려야 합니다. 윤선비는 넋을 잃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기생들의 우아한 춤에 정신이 팔려서 비틀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곳은 처음이라. 청아는 다정한 미소로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윤지우의 얼굴이 다시 붉어졌지요. 기방주인 월서는 중년의 기품 넘치는 여인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윤선비를 위아래로 살폈습니다. 윤선비는 자기도 모르게 긴장했습니다. 청아가 데려온 손님이 이리 젊고 수려하시다니. 반갑습니다. 청아의 말로는 도령께서는 뛰어난 학식을 가지셨다 하더군요.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그럼 한 수 읊어주시겠습니까? 매화원에서는 재능 있는 문인들을 항상 환영하지요. 윤선비는 당황했습니다. 윤선비는 항상 사람들 앞에서 시를 읊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허나 청아의 격려하는 눈빛을 받고 그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눈속까지 끝향기 홀로 피어나고 차가운 매화는 봄바람 기다리지 않았네. 그윽한 자태는 붉고 붉은 것들과 다투지 않 말없이도 찬향기는 스스로 품에 스며드누나.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윤선비의 시에 감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월선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정말이지 훌륭한 시입니다. 도령님을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윤선비는 극찬에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나 마음속에서는 지금까지 해내지 못한 시련을 마침내 이겨냈다는 생각에 기쁨이 피어올랐습니다. 이후 매화원의 뒤편 정원에서 청아는 윤선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이슬이 매화꽃에 맺혀 반짝이는 모습이 그녀의 단아한 자태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았지요. 윤선비가 정원에 들어서자 청아는 반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선비님, 오늘도 일찍 오셨군요. 제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저에게 시를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글을 읽고 쓴다지만 풍류의 소양이 부족하여 선비님에게 전수받고 싶습니다. 윤선비는 처음으로 자신의 지식이 누군가에게 가치 있게 여겨진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붓을 이렇게 잡으시고 마음을 가다듬은 후 천천히 획을 그으시면 됩니다. 두 사람은 매일 만나 시를 읽고 쓰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윤선비는 청아의 예리한 통찰력과 빠른 학습 능력에 감탄했지요. 선비님,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사실 저는 10살에 부모님을 잃고 기방에 팔려왔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으셨군요. 저 역시 최근에 아버지를 여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청아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윤선비는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있었지요. 그는 청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재능과 지혜는 기방에 갇혀 있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청아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윤선비의 시와 글씨가
매화원을 찾는 양반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숨은 문장가라는 명성이 퍼지며 점차 높은 관직의 인물들도 그를 만나기 위해 기방을 찾았지요. 그리고 그날 저녁, 매화원은 특별히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윤선비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매화 그림에 자신의 시를 더해 완성한 작품을 벽에 걸어두었지요. 많은 이들이 그 작품을 감상하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시인께서는 이제 한양의 명사가 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시니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십니까? 홍판서님이십니다. 조정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분이시지요? 홍명렬 판서가 매화원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방안을 훑었고 윤선비의 작품 앞에서 멈췄지요. 이 작품의 주인이 요사이 풍문에 오르내리는 그대여. 윤선비는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흥미롭구려. 시만큼이나 정치에도 뜻이 있소. 소자는 세상 물정에 어둡고 그저 글 공부에만 힘써왔습니다. 그러해도 문인이라면 세상과 등져 살 수는 없는 법. 글이란 결국 뜻을 담는 그릇이니 말이오. 홍판서는 윤선비를 자신의 측근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내 가까이 두고 싶으려. 그대와 같은 인물이 곁에 있다면 앞날이 더욱 밝아지지 않겠소? 과찬이십니다. 학문에 관하여 대화를 나눌 수만 있다면 저는 언제든 좋습니다. 윤선비는 홍판서의 치하에 기뻤습니다. 허나 홍판서의 날카로운 눈빛에 미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홍판서를 만나고 난 후 월선이 찾아와 윤선비에게 말하였습니다. 도령께서는 이제 큰 물에서 놀게 되셨군요. 허나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권력자들의 관심은 양날의 검과 같으니까요. 윤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성공의 달콤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윤선비는 이 소식을 청하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손님을 맞이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에 윤선비는 어쩔 수 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윤선비는 청하를 찾았습니다. 허나 오늘은 청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청하 낭자는 어디 계신지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셔서 청하는 그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특별한 손님? 그렇습니다. 홍판서 날이십니다. 이에 윤선비의 가슴에 묘한 불편함이 일었습니다. 윤선비는 그런 청하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윤선비는 반쯤 열린 문틈으로 청하와 홍판서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청하는 아름다운 춤을 추고 있었고 홍판서는 그녀의 춤에 취한 듯 감탄하고 있었지요. 윤선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판사님, 이 춤은 특별히 준비한 것이옵니다. 마음에 드시는지요? 그대의 춤은 항상 절묘하오. 마치 하늘의 선녀가 내려온 듯하니. 청하는 미소 지으며 홍판서에게 술잔을 권했습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과 친밀한 태도에 윤지호는 가슴이 조여들었지요. 청아, 그 젊은 선비에 대해 더 알아보았소? 그러니까 인맥이나 성향 같은 것 말이오. 아직 많은 것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허나 순수한 문인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야망은 없는 듯합니다. 좋소.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오. 앞으로도 그를 잘 관찰하시오. 윤선비는 순간 강한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청하는 윤선비의 소식을 홍판서에게 모두 보고하는 이른바 첩자 같은 짓을 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윤선비는 충격에 비틀거리며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배신감, 그리고 자기 혐오가 뒤엉켰지요. 월선은 정원에서 홀로 술을 마시는 윤선비를 발견했습니다. 선비님, 꽃을 감상하되 소유하려 들면 그 아름다움이 상합니다. 청하는 기생이고 기생은 모든 이의 것이면서 누구의 것도 아니지요? 저는 그저 그녀가 저를 이용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곳은 모두가 서로를 이용하는 곳이옵니다. 선비님도 이곳에서 명성을 얻으셨으니 그 또한 이용이 아니겠습니까? 윤선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요. 다음 날 아침 윤선비는 기생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청아 언니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밤새 열이 내리지 않아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윤선비는 즉시 청아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청아는 창백한 얼굴로 이불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숨소리가 가늘었지요. 윤서비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소. 의원은 보셨소? 선비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어제 일로 화가 나셨을 텐데. 청아의 말에 윤선비는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청아는 자기가 훔쳐보고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윤선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은 중요하지 않소. 지금은 그대의 건강이 더 중요하지요. 윤선비는 청아 곁에서 밤새 간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약을 다리고 물수건으로 열을 내리는 등 정성을 다했지요. 청아는 그런 윤선비의 행동에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선비님, 이렇게 밤새 저를 돌봐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저 그대가 걱정될 뿐이요. 선비님은 변함없이 순수하시군요. 그런 모습이 좋습니다. 열이 조금 내린 새벽녘, 청아는 윤지후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10살에 부모님을 잃고 이곳에 팔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제 뜻대로 흘러간 적이 없었지요. 홍판서께선 저를 일찍이 거두어 키워주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단지 은혜로만 남진 않았습니다. 저는 판서의 명을 받고 움직입니다. 매화원에 드나드는 인물들, 그들의 말과 표정, 심지어 누구와 누구가 가까이 앉았는지까지 모두 기억하고 전해야 하지요. 맙소사. 그런 사정이 있었구려. 헌데 선비님은 달랐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제 말에 귀 기울여주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봐준 사람은. 당신 곁에 있을 때만큼은 제가 무슨 연분홍 옷을 입은 꼭두각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살아있구나 싶었습니다. 윤선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청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지요.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든 그로 인해 내가 그대를 덜 생각하진 않소. 어젯밤의 일은 더 묻지 않겠소. 그대가 말해준 것만으로도 족하니. 두 사람의 감정은 더더욱 깊어졌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선비님, 제가 기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진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있다면 자유를 얻을 수 있지요. 그런 문서가 있소? 그 문서는 현재 홍판서의 저택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선비님께서 홍판서의 신임을 얻으셨으니 분명 문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선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홍판서의 저택에서 문서를 가져오는 일은 위험했지만 청아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하고 싶었지요. 그 문서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아시오? 홍판서의 서재 뒤편 비밀 서랍에 있습니다. 청색 비단으로 쌓인 문서일 것입니다. 선비님,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니 거절하셔도 이해합니다. 그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하겠소. 마침 홍판서가 며칠 전 초대했으니 그 기회를 이용하겠소. 청아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윤선비는 그녀의 손을 잡고 용기를 주었지요. 며칠 후 윤선비는 홍판서 댁을 방문했습니다. 화려한 저택 안에는 많은 양반들이 모여 시회를 즐기고 있었지요. 윤선비, 오늘 자리를 빛내주어 감사하오. 과찬이십니다, 나으리.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지요. 윤선비는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함에 가득 찼습니다. 기회를 엿보며 홍판서의 서재를 찾아야 했으니 말입니다. 시회가 무르익자 윤선비는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청아가 알려준 경로를 따라 홍판서의 서재에 숨어들었고 비밀 서랍을 찾아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청색 비단으로 쌓인 얇은 문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청아의 신분 증명서였지요. 그러나 그 아래에는 마치 감축이라도 하듯 두툼한 붉은 봉투가 하나 더 숨겨져 있었습니다. 윤선비는 잠시 망설였으나 직감적으로 그것이 평범한 문서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내용은 이와 같았습니다. 을묘년 상원 보름 제3야경 이후 사직 북헌에서 의거 개시
내응자는 금계서 남원을 인계받고 첨사는 사자동을 거쳐 배우 응사와 접촉할 것. 기존 권신 중 불응자는 미리 사단을 끊음이 옳고 동궁 측근 모인물은 거사전에 미리 처결할 것. 우구는 도경남문으로 입성 예정. 유사시 변통은 삼청도 통로 활용. 윤선비는 충격에 몸이 굳었습니다. 그는 순간 고민하였지만 냅다 청하의 신분 증명서와 밀서를 품에 숨기고 조용히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윤선비는 조심스레 담장을 넘고 골목길로 몸을 숨기며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등 뒤에서 갑작스레 거친 발소리와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서재에 누가 침입했다. 어서 찾거라. 비단으로 쌓인 문서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놈이 훔쳐간 게 틀림없어. 시외에 왔던 그 선비놈이 수상하다. 당장 문 밖을 봉쇄하라. 윤선비는 숨을 죽이고 어둠 속 담장 아래 몸을 낮췄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품 안의 문서가 불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곧장 매화원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청아, 큰일 났소. 홍판서가 반정을 계획하고 있어. 그리고 그들이 나를 쫓고 있어. 이럴 수가. 문서는 가져오셨습니까? 여기 있어. 청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짐을 꾸리기 시작했지요. 당장 한양을 떠나야 합니다. 놈들이 금방 이곳을 찾을 것입니다. 동이틀 무렵 윤선비와 생청아는 변장을 하고 한양의 시장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뒤로 홍판서의 부하들이 쫓아오고 있었지요. 이대로는 도망칠 수 없어. 윤선비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상인이 윤선비를 알아보는 겁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윤도령 아닌가? 요즘 장안의 화제 선비가 되셨더만. 아주 신수가 헌어이 보기 좋구려. 이거 참 섭섭하게 연락도 없고. 잘 지냈는가? 바로 한양으로 갇히기를 떠났던 행상인들이었습니다. 이에 윤선비는 헐레벌떡 달려온 숨을 고르며 그들을 다급히 붙잡고 말했습니다. 형님들, 사정이 급하오. 지금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어. 행상인들은 처음엔 당황한 눈치였지만 곧 윤선비의 안색과 그 옆에 선 청아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쫓긴다고? 누가? 왜? 긴 말 할 겨를이 없소. 나라님 일과 관련된 문서를 손에 넣었소. 놈들이 찾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오. 윤선비는 품 안에서 비단에 쌓인 문서 뭉치를 살짝 꺼내 보였습니다. 그 순간 행상인들의 눈빛이 묵직해졌습니다. 그럼 지금 이 판서 놈들하고 맞붙은 거란 말이군. 그러하오. 부탁드리오. 시간을 벌 수 있게 도와주시오. 행상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주저함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려. 윤도령이 위기에 처했으면 우리 형님들이 도와줘야지. 그들은 짐꾸러미를 풀어 제각기 입고 있던 두루마기를 벗어주며 말했습니다. 자, 이거 입어. 자네하고 엇비슷하게 생긴 우리가 뿔뿔이 흩어질 테니 놈들도 정신을 못 차릴게요. 그들은 옷을 나눠 입고 짐을 나누어 짊어지더니 곧바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윤선비와 청아는 인파 속으로 몸을 감추며 반대편 시장 골목으로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시장을 빠져나온 뒤 윤선비와 청아는 낡은 살인문을 지나 좁은 골목길을 따라 빠르게 걸었습니다. 불안에 떠는 청아의 손을 윤선비는 조용히 붙잡아 주었지요. 곧이어 그들은 뒷길을 돌아 한강 나루터 어귀에 이르렀습니다. 나루터는 안개에 휩싸여 흐릿했고 아침 장사꾼들의 말소리가 멀리서 아지랑이처럼 들려왔습니다. 강가에 계시던 뱃사공에게 윤선비가 엽전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배로 남쪽 숲 근처까지만 부탁드리오.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소. 노인 뱃사공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배에 올라탔고 물살을 가르며 천천히 강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바람이 차게 불어왔고 청아는 도포 자락을 여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놀랐습니다. 기방에서 본 연줄이란 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었는데 선비님 곁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움직이더군요. 저들이 내게 준 것은
연줄이 아니라 정이었소. 같은 길을 걷다 보니 함께 걷는 법을 배운 것뿐이지요. 그 순간 배는 안개 사이를 뚫고 강의 중턱을 지났고 윤선비는 품속의 문서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비단 종이 위 그는 하나하나 글자를 훑어내려가기 시작했지요. 이것은 정말 반정계획의 핵심 문서요. 홍판서가 임금님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려는 모략이 상세히 적혀 있소. 윤선비는 허름한 폐가 안쪽에 자리를 틀고 비단으로 감싼 밀서를 한자 한자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홍판서의 반정 계획이 세밀하게 적힌 그 글을 앞에 두고도 그는 손끝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그냥 들고 나간다고 해서 누가 내 말을 고지고대로 믿겠소? 청하는 조용히 윤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선 망설임과 냉철한 계산이 엇갈리고 있었지요. 출처를 묻겠지. 누가 쓴 것이냐? 어디서 훔쳤느냐? 그들이 나를 믿기보다 내가 역모에 가담한 자라 할 가능성이 크오. 선비님의 글솜씨는 장안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한수지어 전하의 안위를 노래하는 시로 담으시면 어떠하겠습니까? 윤선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청하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말로 옮기지 않고도 읽는 이가 마음을 열고 본다면 그 속의 진심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지금으로선 가장 안전한 길일지도 모르지요. 윤선비는 말없이 앉은 채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망설였던 표정에 차분한 결의가 내려앉았습니다. 찬밤, 잔설이 외로운 가지를 덮고 동풍이 불기 전엔 입을 삼가야 하네. 한 가지 꽃이 조용히 피어 시절을 놀라게 하니 그윽한 향기 흐르는 끝, 남문이 그 자리에 있도다. 며칠을 숨어 지내며 깊이 고심한 끝에 윤지우는 청하의 손을 빌려 조정에서 신망이 두터운 한 관리를 조용히 만났습니다. 청하는 과거 기방을 드나들던 손님 중 말수가 적고 바른 품성을 지닌 자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 인연이 이 밤의 문을 열어준 셈이었습니다. 윤선비는 품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화가 피는 시절을 읊은 시입니다. 허나 부디 시 속의 감춘 뜻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관리는 잠시 눈빛을 주고받더니 아무 말 없이 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첫 구절을 읽을 땐 평온했으나 이내 눈썹이 서서히 굳어가더니 막바지 구절에 다다르자 얼굴빛이 싸늘히 얼어붙었습니다. 관리는 시를 다 읽은 뒤 묵직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다시 시를 거꾸로 한번 훑어보고는 눈을 들었습니다. 숨은 뜻이 깊구려. 이 시를 쓴 이는 단지 글 솜씨만 가진 자가 아니요 나라의 큰 물줄기를 짚을 줄 아는 사람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윤지우는 품에서 접어두었던 붉은 비단 문서 한 장을 꺼내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혹시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시지 못할까 염려되어 이것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시 속에 담은 것은 이 문서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상이 여기에 있사옵니다. 관리는 문서를 펼쳐 확인하더니 이내 숨을 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정의 실체란 말이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닫고 다시 윤선비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대는 이미 시한수로도 조정을 움직일 만한 일을 하셨소. 헌데 이 밀서까지 갖고 올 줄은 그대가 겪은 고생이 어땠을지 짐작도 되지 않소. 이튿날 새벽 윤지우가 남긴 시 한 수와 그에 담긴 밀서의 실상이 조정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반정 세력의 실체가 드러나자 조정은 단호히 칼을 빼들었습니다. 홍판서와 그를 따르던 무리는 모두 역모죄로 체포되어 국문을 받았고 3일 만에 거열형과 목배임으로 처형되었으며 가족과 직계 문중 또한 모조리 삭탈관작당하고 유배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도성에는 글 한 수로 역모를 무너뜨린 선비가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윤선비의 이름은 조정의 마루에까지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윤선비, 이제 조정은 그대가 단지 시를 읊은 자가 아니라 목숨 걸고 이 밀서를 전한 자임을 모두 알고 있어. 그대의 공은 필히 기록으로 남기고 관직을 내릴 것을 청할 예정이요. 송구하오나 저는 정사를 감당할 그릇은 되지 못합니다. 다만
제붓이 이 나라를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쓰였다는 것.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이제 윤선비와 청아는 새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한양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남긴 매화 그림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던 중 윤선비는 뒷면에서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작은 글귀를 발견했지요. 이것은 매화 선생의 글씨입니다. 청산 북쪽 암자에서 매화가 피기를 기다리노라. 이것이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단서였군요. 호기심에 이끌려 두 사람은 글귀에 언급된 청산의 북쪽 암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산길은 험했지만 윤선비의 마음은 어딘가 설레었지요. 여러 날의 여정 끝에 그들은 마침내 청산 북쪽에 자리한 작은 암자를 발견했습니다. 암자 앞에는 매화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고 그 아래에서 은둔자 매화 선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기다리느라 목이 빠졌다. 선생님께서 저희 아버님을 아셨습니까? 윤상원과 나는 오랜 벗이었다. 네가 언젠가 이곳을 찾아올 것이라 예견했지. 남긴 매화 그림은 내가 너의 애비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암자 안으로 들어간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매화 선생은 윤지후의 아버지와의 오랜 우정에 대해 이야기했고 윤선비가 겪은 모험에 대해 듣고 미소 지었지요. 너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세상을 보고 사람의 마음을 읽게 되었구나. 책이 아닌 세상과 사람들을 통해 진정한 지혜를 얻었다. 선생님,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지만 이 암자 근처 마을에는 배움에 목마른 아이들이 많다. 너희 둘이 그들을 가르치며 살아가는 것은 어떠하겠느냐? 윤선비와 청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과 평온함이 담겨 있었지요.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배운 것을 나눌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윤지우는 훈장으로, 청아는 그 곁을 지키는 부인으로 산자락 작은 마을에 서당을 열었습니다. 매화 선생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글과 마음을 함께 가르치며 아이들과 더불어 조용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서당 앞마당 매화나무에는 그에도 어김없이 흰 꽃이 가득 피어나 바람에 실린 향기로 봄이 왔음을 알렸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